우리 여의도 센터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KDFS는 1년에 한 번쯤은 꼭 방문해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이제 좀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이제 교육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 다소 불편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로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냥 불편해도 적극 이렇게 마음을 열고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오늘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안 다치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행복한 일터로 이렇게 갖고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교육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은 우리 이제 2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1시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고요.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오늘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전도재해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해요. 이것도 같이 공부하고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이것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 그리고 행복 이런 주제로 오늘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고객 서비스가 잘 되려면 중요한 게 서로 첫 만남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다. 이렇게 몽테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 밝은 얼굴, 명랑한 얼굴이면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얼굴이면은 내 마음도 편안해져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인상 쓰고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면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밝은 얼굴, 명랑한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저 여의도 타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여의도 타워 근무하시는 분들 최고십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웃는 얼굴이면 얼마나 더 귀엽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런 얼굴을 보면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인상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얼굴 정도 되면 이제 막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렇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또 이렇게 이제 울고 떼쓰고 이러면 좀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른도 이거 못지않게 불편을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얼굴의 표정이 무겁고 찡그리고 째려보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표정이 무겁고 어둡고 힘들게 하면은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여의도 사옥에는 진상은 안 계시고 전부 인상 좋은 분들만 계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해야 될 고객은 누구일까요? 고객이 누구인가? 이걸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문여견 대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명심보감에 보면 출문여견 대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내용은 이제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가지고요, 이 사람이 내 손님인가 아닌가, 내 고객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나서 표정을 바꾸면 그땐 늦어요. 그래서 늘 밝고 따뜻한 표정을 잘 짓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고객 서비스가 잘 되는데요. 그 고객의 범주에는 우리가 이 가족도 고객이고요, 동료도 고객으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아침에 서로 분위기 좋게 오늘도 이렇게 이제 오늘 밝고 힘찬 하루, 좋은 하루 이렇게 됩시다 하고서는 기분 좋게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밝은 얼굴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아침에 대판 싸우고 부부싸움 한바탕 해고 때려 부시고 나오면은 하루 종일 고객 서비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다 생각하고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내 같이 일하는 동료도 내 고객이려니 하고 서로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협조하고 일이 잘 돼야 얼굴이 밝은 얼굴로 하루 종일 고객 서비스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내 가족도 고객이다, 직장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도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저의 고객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료도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따뜻하고 밝게 잘해주세요.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한 고객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 단골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신뢰가 이어지는 그런 고객 만족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을 자꾸 강조를 하니까 요새는 고객 서비스를 아주 좀 입에 발린 엄청 이렇게 서비스 자극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객 서비스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 재미있는 영상으로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잘 보셨죠? 이렇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이거는 고객 서비스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잘 도와드리는 거, 이게 고객 서비스의 본질이라는 거를 이 개그 프로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인사 예절이 또 중요해요. 고객 서비스에서는 인사 예절이 중요한데요, 이 인사 예절은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며 고객 맞이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간관계의 시작 신호이며 인간관계의 윤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인사 예절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이 인사 예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인사는 어떤 인사일까요? 제일 먼저 인사받는 상대방하고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 눈을 맞춰야지, 눈을 맞추지 않은 거는 정식으로 인사하는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웃는 얼굴이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노려보는 표정이면은 상대방이 인사받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안녕하십니까 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데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이제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묶어서 드리는 거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인사의 한 세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요, 중대재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그런 법률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의외로 사고는 더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그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죽고 매몰되고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는 멀쩡하게 건너다니는 한강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만나서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외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이거는 가습기에서 그 공기가 수증기 뿜어져 나오는 게 가습 살균제가 나와가지고요. 그 폐가 망가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되고 지금도 폐가 망가져서 산소 호흡기 꽂아놓고 그 죽어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사건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런 세월호 참사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이런 사고들 일어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대개 보니까는 그 뭐 사업주가 욕심을 많이 사장이 이제 그 돈을 좀 안 들이고 그냥 돈을 좀 쉽게 벌고 이렇게 전부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사고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돈을 잃으면 아주 조금 잃는 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잃으면. 두 번째는요, 이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내 몸의 안전을, 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가지고요. 이제 중대재해가 먼저 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재해 원인을 추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러면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가야 되고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사업주가 이제 이런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주가 처벌받기 이전에 누가 책임을 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치거나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생명의 위험이 닥쳤을 때는 후회도 늦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사업주가 챙겨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걸 우리가 또 스스로 살피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는 거는 내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우리가 더 살피고 우리 스스로 더 안전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최근 3년 이내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속해 있는 기타 업종의 현황을 분석한 거예요. 제일 먼저 떨어져서 사고 죽은 사람 157명,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산업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거를 쭉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사고들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고 원인 중에 물리적 요소는 10%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소가 2%예요. 우리 그 법령은 아주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탄탄하게 잘 하느라고 애를 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88%가 인적 요소에 의해서, 여기서 인적 요소라는 거는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원칙을 안 지키고 수칙을 무시하고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이렇게 88%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원칙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안전교육을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거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런 이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일하면서 다치는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전도재해, 넘어져서 다치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도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작업장 바닥이요,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쫄쩍 그냥 미끄러지면서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 그리고 여기 바닥에 뭔가 막 늘어져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사례는 이제 계단이나 이런 경사면에서 헛디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쫄쩍 미끄러져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다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서 떨어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전도돼가지고 다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바닥 관련 재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청소할 때 세제 같은 걸 풀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대청소를 하다가 세제는 미끄럽잖아요. 세제를 풀어놓고 공사하다가 그 풀고 진행하는 우리가 그냥 넘어져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쫄쩍 미끄러져서 여기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이런 저 대청소할 때라든지 묵은 때를 이렇게 털어내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락스 같은 화공약품도 쓰잖아요. 근데 그 락스를 풀어서 이렇게 그 사용을 하다가 아니 이 락스물이 튀어서 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눈이 다쳐가지고 눈에 실명을 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풀어서 이런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위험물을 다룰 때에는 필히 이 보호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걸 써야지. 이거 귀찮다고 갑갑하다고 아이 난 그런 거 갑갑해서 못 써. 나는 그냥 여태 그거 없이도 살았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락스 푸른 그 화공약품이 튀어가지고 내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평생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소 갑갑하고 불편해도 우리가 그 보호안경을 필히 쓰고 작업에 임하셔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좀 번거롭고 하도 이렇게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복도에 놓여져 있는 이 각재를 그냥 밟아가지고 여기 걸려서 넘어져가지고요, 이 뒤통수가 그 각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서 여기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 진단과 예방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눈에 띄는 대로 철저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윤활유 같은 이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있으면 거기도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기 쉽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기 같은 게 바닥에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청소를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뭔가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전선이 깔려 있거나 이런 거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험하고 우리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 치우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 통로가 아닌 곳은 아예 못 가게 이제 막아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바닥의 이 특성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대청소할 때 가끔 보면은 어차피 청소 끝나면 발 씻어야 된다고 막 스레빠 신은 채로 막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분들, 맨발로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 위험하거든요.
안전화를 꼭 신으시고 안전화가 낡았으면 빨리 새 걸로 교체를 해서 신고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바닥에서 이제 넘어진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청소할 때 꼭 신경 써야 될 부분, 이 세제로 청소한 바닥은 이게 지나치게 젖은 상태로 그냥 놔두면 우리도 위험하고 딴 사람들도 위험해요. 그래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세제를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이제 씻어내고 바닥을 건조를 시킨 다음에 통행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할 때 사용한 패드, 솔 이런 것도 청소 종료와 함께 다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굴러다니면은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잘못 밟아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광택제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걸 써야 돼요. 특히 어떨 때 있어요? 평가를 앞두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광택제를 갖다가 미장 타일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얼마나 공을 들여 닦았는지 그냥 미끄러워가지고 완전 스케이트장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 미끄러서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깨지나 이런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위험성을 꼭 감안해서 적절한 세제, 적절한 광택제, 적당한 양을 이렇게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해야지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통행이 없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청소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한 구간이 있다. 그러면 빨리 통행금지 방체 경고판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통행 금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안 다치고 우리도 안 다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계단이나 이제 경사면에서 이제 재해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계단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머리가 이렇게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굴러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머리가 그냥 땅에 부딪혀 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계단이나 경사면 이런 재해의 원인을 진단해보고 예방대책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 계단에는요, 특히 물기나 기름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청결 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빗자루나 걸레 작업은 위에 서서 밑에 계단을 청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대개 어떻게 해요? 낮은 데 서서 위에 계단을 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해서 내려가잖아요. 그 뒤통수에는 눈이 없으니 어떡해요. 뒷걸음질 하다가 잘못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은 밑에를 청소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물 청소 같이 위에서부터 씻어 내려야 되는 경우라면은 물론 이제 내려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때도 뒷걸음질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계단 내렸을 때는 휙 돌아서서 밑을 내려다 보고 내려 디디고 돌아서서 청소를 하는 게 이게 안전한 거예요.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뒷걸음질 절대 안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도를 유지하는 거. 밝아야 돼요, 계단은. 그래서 만약에 이 계단 있는데 천장에 전등이 끊어졌다. 그럼 즉시 여기 캄캄해서 계단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 그 전등을 고쳐서 교체해가지고 고친 다음에 여기 환하게 조도를 확보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 계단 끝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야 돼요. 여기 미끄럼 방지가 조치가 돼 있어야지 여기가 미끄러운 소재 그냥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네? 이런 물건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평지가듯이 걸어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넘어지니까 한 손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해야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을 이동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다리 관련 재해와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다리 위에서 청소 작업하던 중에 사다리와 함께 전도돼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사다리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청소해야 될 구간은 이제 3m, 4m 높은 구간에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다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서 작업을 했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은 사다리와 함께 그대로 나가 떨어져서 다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사다리 위에서 이제 이런 이제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전선을 이렇게 이제 수리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만 이렇게 헛손질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가지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돼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다리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다리는요, 작업하는 구간에 필요한 위치에 높이와 길이, 형태 이런 게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를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거를 해가지고는 여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걸 사용을 하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동식 사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용도지 여기 중간에서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에서 이제 올라갈 때 이 방향으로 올라갔으면은 요 자세 요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구간이 짧았다고 요 구간 요 정도쯤이하고 휙 돌아서서 평지 가듯이 내려오면은 필히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자세, 올라갈 때 방향 요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다리 하부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필히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다리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우는데 무게가 가해지면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밀려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바닥 맨 끝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3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 3점의 접촉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팔다리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3개는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왼다리 오른다리가 이렇게 사다리에 고정이 됐으면은 한 손만 잡아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다리를 옮겨 디디기 위해서 한 다리만 디디고 있다면은 두 손을 잡아야 안전하다는 거. 그래서 3점을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사다리 안전 10개명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나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어디 그럼 먼저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해 볼까? 나들이! 조심하셔야죠. 안젤이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 혼자 올라갔다 사고가 났으니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다고요. 이동식 사다리는 벌어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 시에는 항상 2인 1조 작업을 해야겠죠?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자, 그럼 저와 함께 사다리 작업 10개명을 알아볼까요? 사다리 10개명? 네, 사다리 작업 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안전 수칙 말이에요. 첫째, 사다리는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해요. 둘째, 사다리는 바닥이 평평한 장소에 흔들림 없이 설치해야 하고요. 셋째, 사다리에 오르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죠. 넷째,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사다리 작업 시에는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여섯 번째, 접이식 사다리는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벌어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넘어진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해요. 일곱 번째, 일자형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부분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한답니다. 여덟 번째, 이동식 사다리를 통로로 설치하는 경우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사다리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해 줘야 될 부분은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이 구조물이 녹슬거나 낡아서 이상이 있을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필히 정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 여기다가 안정된 장소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자,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다리에 올라가시는 분은. 그래서 이 머리가 어디 부딪혀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전대를 이렇게 필히 착용을 하셔야만 툭 떨어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죠. 지지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안전모와 안전대 필히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가다가 여기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행인도 다치고 올라가서 작업하던 사람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는 통행금지 이 안내판 표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울타리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안내자, 유도자를 배치를 해서 사람이 비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히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2인 1조로 하셔야 되는데 이 밑에 계신 분은 보조해 주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좀 붙들어 주시고 위에서 필요한 도구도 올려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밑에 계신 분도요 이 안전모를 필히 써야 머리를 안 다칠 수 있어요. 위에서 뭐 이렇게 연장 도구를 떨어뜨렸을 때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안전모를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은요 벌어짐 방지 고리나 이 아웃트리거가 필히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는 왜 필요할까요? 옆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이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서 이걸 펼쳐줘야만 옆으로 흔들리고 넘어가는 거를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요 일자형 사다리의 맨 위에 끝단에 걸쳐진 부분에서 끝부분까지는 60cm 정도를 확보를 하는 걸로 그런 규격으로 이렇게 적절한 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경사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할까요? 이 사다리 통행로가 좁다고 일로 뱃싹 세워서 이렇게 90도 가까이 되면은 이게 작은 충격에도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75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사용하시는 게 필수예요. 다음에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중량물은 무거운 거 이렇게 다루는 건데요. 우리가 무거운 거 다루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뭐 무거운 거 별로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끔 그런 사용하잖아요. 저 이삿짐 센터나 저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거 늘 다루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다쳐요. 거기에 적응이 되고 인이 배겨가지고 안 다치는데 우리 식구들처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갑자기 무거운 거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때 다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요.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목과 어깨, 허리, 팔, 다리 이런 데 신경과 근육 그 주변의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흔히 이제 뭐 삐끗했다, 담이 절린다, 또 이렇게 이제 뭐 인대가 늘어났다, 또는 이제 뭐 디스크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다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거운 거 들을 때 어떤 이제 사람들 되게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분 앞에서 막 힘 센 척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센 척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왕년에 뭐 쌀한가마도 번쩍 들던 사람이야 이러고 막 힘 자랑하는데 그거 절대 옛날 얘기지 꿈을 깨야 됩니다. 현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kg짜리도 혼자 무리해서 들 필요 없이 한 사람 좀 도움을 청해 가지고 둘이 같이 들면 그 무게를 절반으로 나누어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다치는 거죠. 그리고요 두 사람이 또 할 때는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춰 가지고 호흡을 맞춰 본 다음에 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호흡을 맞출까요? 들을 때 우리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 들어 올리고요. 근데 막상 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그냥 털썩 내려놓으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든요. 이때는 우리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내려놔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 다쳐야 위해서는 이렇게 조심해서 이제 다뤄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청소할 때 막 회전 의자를 책상 위에 막 다 올려놨다가 바닥 청소 딱 하고 나서 또 다 드러내리고 이러는데 그 회전 의자 같은 거 꽤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자 들으려면 또 다쳐요. 그래서 그 의자, 무거운 의자 올리거나 내릴 때는 꼭 두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의자를 박스에 담을 때는 의자를 박스에 담지 말고요. 박스를 씌워서 이렇게 담는 방법으로 해야 무리를 덜 가고 다칠 염려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힘써서 운반하기보다는 운반 보조기구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반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힘이 덜 들고요. 허리에 부담을 덜 주니까 이게 꼭 도구를 좀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요, 무거운 거 들 때는요, 이렇게 멀리에서 들지 말고요, 내 몸에 빼싹 붙여가지고 들어야 안 다쳐요. 옷에 조금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거 묻어도 몸에 빼싹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 이렇게 10kg짜리를 요 손에다 올려놨을 때 몸에 빼싹 붙이면은 척추에 한 30kg 정도 작용을 해요. 근데 손을 쭉 뻗어가지고 멀리 놓고 들으려고 요 손끝에 10kg의 부하를 주면은 척추에 100kg의 작용을 해가지고 척추를 다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는 멀리 뻗어서 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뱃싹 붙여서 들어야 무리가 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순간에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하고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을 쭉 펴주면은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 가지고 무리가 적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꾸부정하게 숙여 가지고 90도는 쑥 뿌려서는 어정쩡하게 해서 여기 들어 올리면은 이 척추에 무리가 돼요. 하중이 여기 척추에 집중이 돼 가지고 허리를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좀 아주 독하게 다부지게 딱 덤벼 들어서 이거를 들어 올려야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척추를 다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 올릴 적에 하나 요 정도쯤이야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지 벌떡 일어나는 거 위험해요. 그거 다쳐요. 그래서 일어날 때 좀 천천히 일어나야만 척추를 안 다칠 수 있고요. 이렇게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 안전해요. 허리를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 무거운 거 수레에다가 이렇게 이제 운반할 적에 이거를 잡아 당기면은요,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요,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밀면서 이동을 하면은, 밀면서 배에다 힘을 주면은 배심으로다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한 건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시야를 확보해서 앞이 보이는 상태로 가야 돼요. 여기 앞이 안 보이게 짐을 여기다 더 많이 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밀고 나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누구 사람 부딪히거나 하면은 같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짐이 너무 많으면은 2번 오가는 걸로 이렇게 운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매일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내 몸을 좀 몸 상태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 전후에나 점심시간 같은 때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 예,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하면 허리 아픈 것도 이제 좀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가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몸이 많이 근육이 이제 뭉쳐져 있고 이렇게 경직돼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우리 여의도 사옥에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시는데 서로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막 인사를 하면은 내 수고를 알아주시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답례도 하시고요. 늘 또 만날 때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면은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답례도 해주시고 또 볼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몸 상태가 좋아져요. 근육이 유연해져요. 이런 상태면은 안 다치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는 재미있고 복받는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 이렇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작업장에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요, 꼭 이렇게 사고가 나서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이 참 필요한데, 정리정돈 그러면은 비슷한 말 같지만 이제 약간 또 뜻은 약간 달라요. 정리는 뭘까? 필요 없는 물품은 치우고 필요한 것만 정리해 놓는 게 이게 정리예요. 그 다음에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잘 배치하고 정리해 놓는 게, 정돈해 놓는 게 이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좋은데, 왜 정리정돈이 필요할까요?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필요한 거 제때 갖다 쓸 수 있고,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이렇게 이제 불안전한 상태가 돼가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고요, 이런 사고가 나고요, 그래서 산업재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반용구를 늘 평소에 관심 있게 살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안전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뭔가 이상이 있다면 눈에 띄는 순간 바로 정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이걸 해야 돼. 누군가 하겠지, 뭐 이거 담당이 누구야? 그냥 그러고 방치해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제때 이제 잘 해놓으셔야 되는데,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9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은 내가 하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잖아요. 바로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마음에 담아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몸 건강을 유지하고 또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직장인 운동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16%,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 뭐 이렇게 걷고 뭐 이렇게 운동하긴 좋은 그 이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좀 산책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하셔서 건강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일하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런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힘닿는 대로 운동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해야 행복합니다. 내가 어디 한 군데 다쳐봐요. 평생 고생하고요. 내가 또 이렇게 생명이 막 위독한 상황을 닥치면은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이 참 행복인데요. 요즘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우리 그 상급기관, 유관기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안전
저 수칙을 잘 지키는지 이제 점검 평가도 많이 하고 막 계속 확인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처벌법이 두려워가지고 아우 엄청 무시무시한 법인지 시행되나 봐. 아, 나 두려운 마음에 막 이렇게 떨리네. 막 불안감에 그냥 공포심에 막 달달달달 떨면서 일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위험해요. 수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서 떨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사고가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엄청난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긍정의 에너지로 나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내가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팍팍 좀 채워주세요. 우리 이제 KDFS는 긍정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전달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공유하기를 늘 힘쓰고 있어요. 우리 KDFS 우리 저 황욱정 사장님은 긍정 에너지 아주 그냥 근원이세요.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 마인드를 주변에 많이 전달해 주시는지 우리 KDFS는 굉장히 긍정 에너지를 넘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좀 많이 채워주시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뭐 도구 하나라도 제자리에 반듯하게 이걸 정리정돈을 제대로 잘 해놓으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막 미끄러져 넘어지고 이런 거 없도록 정리정돈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체력 관리도 우리 스스로가 좀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도 하시고 틈나는 대로 내 몸 상태를 기분 좋은 상태로 컨디션 좋게 이걸 유지를 잘 해주셔야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력 관리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안전이 철저해야 내 몸이 다치지 않고 내 건강과 내 생명이 안전하게 유지가 돼야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대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KDFS 가족 여러분 모두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음소거를 좀 해제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이제 우리 이제 요 교육 끝나면은요, 제가 저기 이렇게 좀 한 몇몇 분한테 이렇게 저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서를 보내드리면 그 설문서를 이렇게 읽어보시고 거기 답을 1번 답은 뭐고 2번 답은 뭐다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 카톡에 있는 걸 보시고요. 이렇게 답을 저한테 좀 회신을 주시면은 그때 이제 우리 교육이 종료되는 거예요. 네, 우리 저하고 우리 만나서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요. 우리 여의도 센터 또 우리 신촌 마포 빌딩이 이렇게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여의도 센터 모두 제가 이제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여의도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여의도 센터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의도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자, 여의도 센터 최고! 최고! 예,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KDFS 본사에서 우리 한상섭 본부장님이 오늘 여기 참여해서 인사드린다고 했는데 참여하셨나 모르겠네요. 한상섭 본부장님 오셨으면은 여기 같이 인사 좀 나누려고 하셨는데 아마도 참여를 못 하셨나 봐요. 못 오셨나 봐요. 바빠서 급한 일로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오늘 여기서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이 행복입니다. 예,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